2월 12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오전장에는 미지근한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전장에 5,5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기는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5,522포인트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강한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이제는 17만 전자를 넘어서 18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지수 상승 탄력을 키워갔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오전장에는 잠시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오늘 1,127포인트 일중 고점을 터치해낸 이후에 마감 지수는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전장에 2차 전지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제약바이오에도 탄력이 붙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125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단위 매수세를 오늘 이어갔던 외국인과 기관인데요. 외국인은 3조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도 1조 3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4거래일 연속 담아낸 거고요. 기관도 오늘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두 메이저 주체들의 원픽은 SK하이닉스였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4조 4천억 원 이상 팔아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8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은 690억 원 이상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오전장에는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마감장에 가까워질수록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1,000억 원 이상 팔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 주목해 봐야 될까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남북과 또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미 외교 장관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들려왔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선 한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며칠 내에 어떠한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먼저 형성을 했습니다. 다만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미국이 대북의 인도적 지원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북의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조치가 필요한데요. 미국이 그간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서 기업들의 반응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이 524 조치를 해제해달라라고 통일부에 요청을 한 건데요. 이 524 조치라고 하면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 시행된 대북 제재입니다.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고요. 또 대북의 신규 투자를 막는 그런 제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한 거고요. 또 최근에는 개성공단의 입주를 관련해서 다시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80%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4월에 또 일정들이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대만의 이슈 또 북한 관련한 이슈가 대화 테이블로 올라올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JST나 4.8%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좋은 사람들도 1.3%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신석재와 포데즈 컴바인은 강보합권, 또 아난티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아직 일정적으로 여유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서 남북 경협주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월 12일) 애프터마켓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필승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저희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개인들이 4조 원을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니까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조카들한테도 좀 용돈 드려야 되고, 뭐 이러한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4조 원에 넘게 이렇게 매도를 기록을 했고, 그거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원래는 나눠서 받았습니다. 원래 한 2조 이렇게 나눠서 받다가 막판에 갑자기 기관들이 매도로 조금 돌아서면서 3조까지 외국인들이 늘리고요. 그리고 막판에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한 1조 3천억 원 정도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5,520선을 돌파를 했는데 요거를 돌파하게끔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은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이고요. 그다음에 그 하방을 견조하게 지지를 했던 것은 바로 증권, 지주사, 은행 이쪽이 좀 견조하게 지지를 했다라고 봅니다.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전에 급락했다가 어제 다시 또 10% 급등을 했죠. 뭐 HBM4에 대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HBM4를 양산을 뭐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가지고 마이크론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회사에서 아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그건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굉장히 수요도 많고 공급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또 10%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요. 야간 선물이며 MSCI 이 한국 지수도 많이 4%가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뭐 아까 전에 이제 속보로도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다고 이제 보도가 떴습니다. 원래는 설 이후에 하기로 됐었는데 일주일
당겼어요.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에서 출하를 하니까요. 아마 내일도 반도체 이 삼성전자의 좀 강함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막 순환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그렇게 됐어요. 뭐 반도체도 들어갔다 2차 전지도 갔다가 제약바이오도 갔다가 석유 화학 갔다가 막 갑자기 또 우주 항공으로 갔다가 막 전방위적으로 오늘 골고루 근데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개인들이 여러 군데에서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을 또 외국인들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정말 시장 5,500포인트 돌파한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느냐는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자. 지금 반도체는 어차피 올라가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조정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아침에 무료 방송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펀더멘탈 훼손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려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주도 섹터 내에서의 지금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오늘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도 우주항공이 끌어줬던 거지 방산 자체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실적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고 해서 그러니까 쉴 때 우리는 조금 담아가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일 또 MSCI 내일 저기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미국도 계속 관망적인 시장의 형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일 막 들어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내일도 조금 우리는 관망하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5,52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죠. 내일장도 파트너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내일도 이런 훈풍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17만 9,800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18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급등주를 따라가기보다는 조정 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님께서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필승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까이만 대시면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가 뜹니다. 꼭 눌러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필승 파트너님께서 오늘 어떤 이슈 또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재 면제 남북 경협주 4월 정상회담, 6월 선거 타고 랠리 시동.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남북 경협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급등주 따라가지 말고 조정 나온 종목들, 조정 나온 섹터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담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남북 경협주가 한 차례 시세가 나온 이후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겠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저평가 막 원서기를 보서기로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테마성이 강한 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확실한 것은 일단 수급이 완전히 들어왔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미국이 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이 제재에 대한 면제부 이걸 갖다 이제 전격 승인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거는 정치적인 면을 놓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요거는 철저하게 테마 수급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거래 대금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들어왔는데 그 터지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조정 기간인데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방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어떤 세력의 의도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단기 급등 나오면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들고 나온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중소기업에서도 이렇게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또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에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일단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북한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북한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걸 이제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때 또 이슈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크고요. 뭐 어느 정도 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일정 사이에 또 다른 또 이슈 테마로 또 붙어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뉴스가 뜨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동시지방 선거가 있죠. 그때 어찌됐든 여권이든 야권이든 할 거 없이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DMZ 이 평화공원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파주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수급 자체에서 들어올 수 있다. 즉 테마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도 테마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정책적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마적인 입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쉬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수급이 반도체로 일단 들어갔는데 그게 다시 다른 쪽으로 조정 들어오면 또 다른 쪽으로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때 어디로 수급이 들어갈 거냐를 파악했을 때 테마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것이 크다. 그래서 제가 오늘 테마로 좀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이 남북 경협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장 단기적인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만큼 장이 쉬어갈 때는 테마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남북 경협주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재, 아난티 확인됩니다. 네, 오늘 일신석재와 아난티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파트너님께서 항상 보면은 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또 한방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가져와 주시잖아요. 오늘 이 두 종목도 그런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하셨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상방이 뭐 많이 열려있긴 하는데 철저하게 이거는 조금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들어갔다가 딱 하고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단기적 플레이로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뭐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데스 컴바인도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사실 그 두 개가 거래대금이 엄청 터졌어요. 그게 1,000억 원이 넘게 거래대금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근데 왜 안 가지고 나왔냐? 일단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릴 텐데 과거에 거래 정지됐던 이력이 있어요. 그 종목은 일단 저는 저에게는 완전 그냥 배제를 합니다. 그런데 코데즈 컴바인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은 강한데 또 제 기준과 원칙에서 봤을 때는 조정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상방에서 계속적으로 그 가고 박스권을 형성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래서 저는 일신석재와 아난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가볍다. 시가총액이 한 500억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가 탄력성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단기적으로 테마가 훅 하고 뉴스가 탁 들어왔을 때 갑자기 팍 하고 튀어오를 수 있는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과거에 그런 끼가 있어요. 상한가를 몇 번이고 갔습니다. 그런 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수급이 확 들어오게 되면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찌됐든 파주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파주에. 그래서 우리가 여야든 이렇게 6월이든 또 뭐 이러한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파주, 뭐 DMZ 평화공원이라든지 파주 이 적경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모멘텀이 돼서 과거에도 일신석재가 갑자기 튀어오른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신석재는 결국에는 또 이제 건설 쪽에 또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건설업도 다시 지금 호황을 다시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뭐 서울 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정비 사업이 예산이 한 80조인데 충분히 건설업들 다시 호황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석재 즉 돌이죠.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것 또한 테마로서 급등을 할 수 있다. 그런 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만 붙으면 이거는 바로 주가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일신석재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난티는 좀 다릅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이 8천억 원이 넘어요. 무거워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재무도 실적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2022년,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다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엄청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다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거의 한 영업이익이 83억인데 그 직전 연도에 대비해서 거의 980%나 폭증을 했습니다. 이건 어찌됐든 국내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뭐 아난티라든지 일신석재는 원체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테마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난티와 일신석재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일신석재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아난티의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파트너님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저는 뭐 일단은 그 일신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아난티도요, 금강산 뭐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가장 비정치적으로 봤을 때 재료가 있는 것은 뭐 파주 쪽, 그 접경 지역, 그다음에 DMZ 평화 공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주에 굉장히 많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일신석재가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끼가 있다. 끼는 무시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테마적으로 움직일 때 그런 플레이를 할 때는 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상한가를 몇 번을 갔는지 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신석재를 여러분들께 픽을 하고요. 차트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좋은 사람들과 커데지 컴바인도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거래 정지가 됐던 이력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풀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거 이제 뭐 저랑은 안 맞다. 저는 이런 거 일단 있으면 안 보거든요. 안 봅니다. 근데 안 보는데 그냥 보게 되면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기준봉이죠. 이 기준봉이 거래량을 충분히 들어오고 즉 거래대금 터지면서 들어왔는데 이 중심가 위에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얘도 이렇고요. 그다음에 뭐 일신석재도 이렇습니다. 그죠? 일신석재도 기준봉 들어오고 그죠? 거래량 들어오고 기준봉인데 이 중심가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거의 똑같아요. 아난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똑같은 차트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섹터가.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커데지 컴바인이죠. 커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이 이게 30%짜리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기준봉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기준봉의 이 종가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은 점점 줄여놓고요. 이거는 훨씬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만 저는 어찌됐든 눌림목 공략을 하는 그런 매매법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일신석재이고요. 이제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주가 쭉 빠졌다가 이곳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했잖아요. 박스권을 형성을 했는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렸단 말이죠. 뚫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곳에서 지금 지지를 거의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박스권 여기 상단에서 지금 지지받으면서 우상향으로 틀어줬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찌됐든 세력들이 이 어떤 하나의 남북 경협에 관한 게 하나의 어떤 뉴스라도 튀어오르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올려버릴 만한 그런 어떤 눈치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경협주 거의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북 경협주도 한번 테마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전반적으로 종목의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일신석재 우리 파트너님께서 꼽아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 항상 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종목들 가져와 주시고요. 타점 역시도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LG전자 12월에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정말 어제장에 보셨겠지만 시세 분출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세 분출 나오기 전에 같이 한번 저점에서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신석재 역시나 실시간으로 타점 같이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가까이만 대시면 몇 초 뒤에 링크가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정필승 파트너님의 노하우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저는 뉴스 확인하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세를 보이며 반도체 전반의 주가가 상승하자 국내 반도체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시장에서 불거진 엔비디아 공급망 재회설을 일축하면서 HBM4가 이미 대량 생산에 들어갔으며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머피 마이크론 최고 재무 책임자는 HBM4가 가이던스보다 한 분기 빠르게 고객 출하를 시작했고 올해 물량이 전량 매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수익성 전망도 상향하면서 AI 서버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올해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망을 양분할 것이란 기대감은 줄어들었지만 HBM4의 수요가 강력하다는 점이 재확인되며 호재로 작용했고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또한 수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자가 6.44% 오르며 17만 8,600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3% 넘게, 한미 반도체도 10% 가까이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2조 원대 연간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82.5% 증가한 2조 3,427억 원, 순이익은 79.9% 늘어난 2조 1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운용과 브로커리지, 자산관리와 IB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했다며 이번 호실적은 단순 증시 호황의 반사이익이 아닌 자본 효율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실적 발표 후 신한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40% 높여 잡았고 업계 최대의 자본 규모와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 방어적 자본 유출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욱 부각될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국금융지주의 주가는 9% 가까이 오르며 24만 6,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코스닥 퇴출을 강화하고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이 7월 1일부터 시총 200억 원, 내년부터는 300억 원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요건도 7월 1일부터 마련돼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 폐지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혁 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 폐지 대상 기업 수가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더욱 늘어나 100개에서 최대 220개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6개월 이상 시간을 부여했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을 깨끗이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 좋을 것이라며 상장 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상장 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반도체 투톱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7만 9천 원 선 지나가면서 6.6%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89만 원 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3%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오늘 현대차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3.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옵티머스 그리고 아틀라스에 탑재된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에코프로 1.9% 상승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0.6%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3.2%,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6%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의 경우에는 2.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정필승 파트너님의 강의와 또 공략주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딱 강의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 어떠한 공략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에 조금 같이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 크게 뜨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자, 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정필승의 공략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통 이 애프터마켓 그리고 원래는 이제 신대가에서도 공략 종목을 드렸었는데 이제 애프터마켓에 일주일에 4번의 종목을 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신대가에서는 공략 종목을 안 하고 철저하게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신대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애프터마켓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공략주 말씀드릴 때는 보통 저평가이고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됐었고 그다음에 수급이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아서 끌고 가는 전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 경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포트 구성을 할 때 전부 끌고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보통 이제 포트 구성할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뭐 한두 개 정도 가져가고 단기적으로 빠방하고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 한 2개. 그래서 많이 해도 한 4종목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매일매일마다 최소 3일 안으로는 계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잠깐 테마로 움직이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려서 남북경협주 말씀드렸던 거고요. 원래 정필승의 본 취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AP 시스템 간단하게 상승 모멘텀을 한번 보겠습니다.
OLED 장비 수요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8.6세대 IT OLED 투자로 인해서 올해 본격적인 장비 반입 및 가동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OLED, HBM 레이저 장비라는 이 주도 섹터 군에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플러스 주도 섹터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조합이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래서 제가 주도 섹터 내에서 2차 전지 실 때는 2차 전지, 반도체 실 때는 반도체 장비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다 했잖아요. 원전 실 때 원전, 그죠? 방산 실 때 방산. 근데 거의 다 저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사로서의 체질 개선이 RTP 장비 성장이다. 이 RTP라고 하는 것은 급속 열 처리 장비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나 비메모리 이 반도체 라인에 현재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이 재무제표를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무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술적 반등, 차트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차티스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봅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재무 봅니다. 재무 보고 뭐야 저평가인데? 그리고 나서 재료 확인합니다. 좋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세력이라는 건 먼저 돈을 쓰고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늦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기사 뜨고 나면 그게 이미 그런 올라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래요. 뭐 부채 비율도 65% 수준이면 진짜 낮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보율이 4,000%입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안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본질 가치 BPS를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3,000원짜리입니다. 저 23,000원짜리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PBR로 0.85배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 뭐 트레이딩이든 뭐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하는 방법을 보면 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분들도 다 뭐야? 이래요. 근데 이게 가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니까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매번 종목을 정말 다양하게 들고 가는데 다 갑니다. 하나를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매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너 얼마니? 저 최근 분기로 23,000원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23,000원입니다. 23,000원. 그런데 저 0.85 배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실제 제가 이제 어제 봤으니까 오늘 딱 봤을 때 이게 본질 가치 BPS 대비 너 몇 배니?라는 거거든요. 저 아직 1.25배가 안 됐어요. 라는 거죠. 한 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1.25배도 안 됐어요. 라는 거죠. 그래? 그럼 너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왜? 조건은 있습니다. 추세가 바뀌어야 돼요.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인데 이걸 할 수 없어요. 하락 추세면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고 박스권도 그냥 계속 박스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 돌아서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걸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상승분 반납하고 추세가 했는데 추세가 바로 꺾였죠. 이 지점이더라라는 거죠. 이 지점. 항상 똑같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목표가가 28,750원으로 우리가 접근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AP 시스템 주봉이에요. 주봉입니다. 자, 주가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란색 선이 여기 점선 있죠. 이 점선이 2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질 가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뚫었다가 지금 다시 밀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왜? 저점을 바닥 따진 다음에 저점을 점점 올려가고 있잖아요. 추세가 완전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거기다 거래량도 들어왔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일봉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28,750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5배고요. 그다음에 여기 점선이 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안 가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거의 다 이랬어요. PSK 홀딩스든 뭐 한우 시스템이든
뭐 한전산업이든 다 이런 부분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닥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바닥 따지고 그러면 점점 바닥이 점점 올라가죠. 바닥이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거래량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력이 돈을 딱 들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다시 회수합니다. 회수하는데 이 회수를 저는 여기에서 회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1.25배는 지금 현재 회복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2,000원부터 21,150원에서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8,75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히든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은 이따가 그 방송 끝나고 나서 5시에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테니까 그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소재를 모두 보유한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그리고 반도체 공정, 화학재료 국내 1위이고요. 여기에다가 2차 전지 전액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전액 사업을 해가지고 비상장 자회사가 성장 엔진이다라는 거고요.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 건설을 통해서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에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PBR이에요. 이거 PBR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소하고 밸류 프로그램으로 지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재무 보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재무를 봅니다. 보시면 뭐 계속 나오고 요 부채 비율과 그다음에 유보율이 13,000%입니다. 13,000%. 엄청난 현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던 거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BPS가 66,000원입니다. 저 이름표가 66,000원입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0.64배입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분기로 봤을 때 너 얼마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4분기, 그러니까 토탈 해가지고 요 4분기에도 적혀 있으면 이제 4분기가 기준이 되겠죠? 기준이 되겠죠.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 66,000원입니다. 0.64배입니다. 그래, 너 아직까지 한 배가 안 갔구나. 가보자라는 거죠. 그게 66,000원입니다. 목표가 66,000원이에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자, 주봉에서 보시면은 이게 쭉 올라와서 여기 66,000원 여기가 뭡니까? 한 배죠, 한 배. 한 배.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가 가다가 말았어요. 이 중심가. 이게 한 0.875배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올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훅 하고 기준봉이 들어왔잖아요. 기준봉이 갑자기 들어왔죠. 저 보세요.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죠?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뭐야 하면서 돈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력이 돈을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됐어. 준비됐어. 이게 뭐다? 기준봉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가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중심가라고 하면 세력의 평단가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평단가대로 움직여요. 제가 이거 아침에 무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의 평단가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평단가에서 머문다고 하는 것은 밑으로 웬만하면 안 빠지고 위쪽으로 상방을 열어놓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6,000원을 안 갔다라는 거예요. 안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 66,000원까지 갈 수 있다.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없이 빼죠. 없이 빼는데 여기에서 지금 지지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거에 매수가는 52,000원부터 46,5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6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46,000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거는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공략주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11월 28일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말씀드렸던 사마 콘덴서입니다. 어제 슈팅이 나왔죠.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거는 전기를 어느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어떻게 보내줄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사막 콘덴서는 일단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보다는 전장, 자동차 쪽 이쪽에 관련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시야에서 우리가 한번 가져가 봅시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9,000원을 목표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39,000원이냐라는 거죠. 왜? 이게 26,000원짜리예요. 저 이름표 26,000원입니다. 그래서 26,000원이 네. 저 근데 1.2배입니다. 그래? 너 아직 1.5배를 안 갔구나. 그렇습니다. 저 그러면 1.5배가 얼마입니까? 39,000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39,000원 잡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저 때 얘기했어요. 이건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집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시젠도 보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젠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때 얘기하고 3만 원에 안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분할 매수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튀어 올렸어요. 이거 어제입니다. 어제 가고 오늘 밀렸죠. 그러니까요. 39,000원이 이게 1.5배니까요. 여기까지 가고 다시 미는 거예요. 다시 밀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 필수적이죠. 그죠? MLCC. 적측 세라믹 컨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이해하시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아무도 뭐 그때 당시에 말씀한 부분은 없고,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LG전자 비웃지 마십시오. LG전자 저평가입니다만 갈 수 있습니다. 뭐 로봇도 얘기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M밴드에서 거의 뭐 한 8만 원일 때부터 계속 LG전자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평가는요, 본인 가치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분출을 했죠. 어제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이 터졌습니다. 어제 대장주였어요. LG전자가. 우리가 무시했는데 LG전자를. 그죠? 그런데 제 몫을 했습니다, 어제.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목표가 12만 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어요. 자, 왜 12만 원이냐? 저 이렇게 봤더니 저 3분기 이거 봤어요. 12만 원, 12만 1,000원, 12만 5천 원이죠? 저 12만 원입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 0.6배입니다. 그래? 너 그러면은 한 배 가보자. 12만 원 갈 수 있어, 너. 이거예요. 왜? 재료도 있고요.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죠? 갈 수 있어, 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갔어요. 그죠? 갔어요. 제가 이거를 여기 매수가 92,000원 이하에서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거죠, 이거. 이때 말씀드렸는데,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30.43%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봉 발생했죠? 기준봉 발생. 그럼 또 기준봉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LG전자, 그러니까 저평가는 결국에 본인 가치를 회복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BH입니다. 이거 BH 무료 방송에서 어떤 분들이 계속 수익 나고 있어요. 뭐 좋아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BH도 말씀드릴게요. 자, BH도요. 저 얼마입니까? 저 22,000원입니다. 그래? 너 아직 안 갔구나. 그렇습니다. 저 22,000원 한 배고요. 1.25 27,500원까지 가보겠습니다 해서 목표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오늘도 22,000원 사이에서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요. 한 배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봉이 발생을 하면서 슈팅이 나왔단 말이죠. 저는 이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률 20.55%보다 훨씬 높죠. 그죠? 저는 근데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프로냐라는 거죠. 20.5다. 나머지 절반 들고 갑니다. 자, 그다음에 화신이에요. 오늘 화신 셌죠. 화신을 제가 1월 19일 M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M밴드에서 말씀드렸고, 자, 오늘 이렇게 갔습니다. 1차 11,000원 말씀드렸는데 여기 갔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들고 또 12,000원 갈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오늘 이렇게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봉 나오기 저는 매매해서 기준봉 나올 때 팝니다. 끝입니다, 그게. 기준봉 나오기 전에 매매해서 기준봉 나올 때 판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아래에 보시면 제 QR코드가 나옵니다. M밴드 QR코드고요. 여기에 좀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뭐 종목에 관한 부분도 많이 말씀드리기도 하니까요. 오셔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공략주로는 AP 시스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주 역시도 살펴봤습니다. 히든주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공부방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실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트너님과 앞으로도 시장 같이 중심 잡아서 전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도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필승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설 명절 이후에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